1교시 때 어떤 걸 했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희가 그 배송 정보 세팅하는 게 다 끝났어요. 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이제 A의 15번 쇼핑몰 기본 정보라고 버젓이 있죠.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상품 정보는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안 만들어 줄 거냐면 16번을 안 만들어 줄 거예요. 카테고리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대표님들께서 이 카테고리 먼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카테고리 클릭해서 이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카테고리를 등록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예요. 얘 클릭하고 내가 만약에 신발을 올린다, 신발 깔창을 올린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샤플링에서 미리 오픈마켓 카테고리를 다 만들어 놓지 왜 우리가 A의 16번에서 매번 상품 등록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오픈마켓 카테고리는 10년 전 카테고리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빠르면 3개월에 한 번씩 카테고리 개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쉬폰 원피스라는 게 10년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예. 뭐 아니면 프릴 브라우스, 프릴 원피스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카테고리 자체가. 15년 전에 기모 레깅스가 있었나요? 있긴 했어도 단어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각 마켓들은 카테고리 개편을 해요. 근데 지금 A의 16번 이렇게 카테고리를 수동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도매매에서 상품을 가져오면은 카테고리가 이미 상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이게 B2B 판매자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빠르게 상품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있냐? 상품을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상품을 가져왔다고 쳐요. 이게 지금 상품 정보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쭉 보면은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샤플링 카테고리예요. 아래에 있는 부분이 각 마켓별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거예요. 기계가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알바를 써서 이 샤플링의 가구, 인테리어, 서랍장, 협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옥션에는 가구, DIY, 서랍장, 협탁으로 등록을 해. 연결. 여기도 연결. 스마트 스토어는 가구, 인테리어에 침실 가구에 협탁이 이쪽으로 해. 이걸 미리 사람이 한 거죠. 옥션 8,000개, 지마켓 8,000개, 11번가 10,000개, 스마트 스토어 10,000개. 이걸 일일이 연결한 거예요. 대표님 등록하기 쉬우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기본 정보를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밖에 없죠. 15번이랑 17번. 네. 이 두 개만 세팅을 해서 이제 상품 등록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기본 정보를 클릭해서 보면은 15번에 쇼핑몰 기본 정보 이게 있죠. 여기서 쇼핑몰 기본 정보 신규 등록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님은 나는 5개밖에 안 뜨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죠.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관리에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 지금처럼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클릭하고 신규 등록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어차피 오늘은 많아야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11번가 2개만 할 거거든요. 나머지 마켓을 어떻게 하냐? 대표님들께 영상을 올려드려요. 그걸 가지고 대표님이 해서 등록하지 하는 거. 그게 되는 거. 제일 어려운 것만 할 거거든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기본 정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계정 선택, 아이디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 선택. 근데 아이디 선택을 먼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막 열심히 입력을 했어요. 깜빡하고. 안녕, 뭐 기본 정보 해놓고 막 입력을 했어요. AS 안내도 쓰고. 아, 맞다. 묶음 배송비 눌렀는데 이게 뭐 로그인 실패했다고 이렇게 떠요. 그 이유가 아, 맞다. 나 아이디 이거 선택을 안 했구나. 아이디 선택을 하잖아요. 날라가죠. 그래서 아이디를 꼭 선택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 네? 결국 처음부터 쭉 내려오는 예. 취소돼요. 네,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이 계정 선택이. 그래서 꼭 계정 선택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점은 여기. 이렇게 하고 제목에는 기본 정보라고 입력을 할게요. 기본 정보. 네. 뒤에 잘 보이시나요, 대표님? 예, 좀 더 크게, 예, 이 정도. 근데 봤더니, 대표님, 이거는 오늘 수업 때는 일단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세요. 왜냐면 어차피 영상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냥 몰라도 입력을 하면 되는 건데 얘가 왜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분명히 쇼핑몰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는 A 상품의 16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 정보 안에도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아, 근데 얘는 필수라고 돼 있는데 입력 안 하셔도 되세요. 왜? A의 16번에서도 해도 되고 혹은 상품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카테고리 정보가. 그래서 얘는 생략. 이해되셨죠? 막 여기 입력하는 대표님 계시는데 이러면 기본 정보를 내가 만약에 100개의 카테고리에 상품 등록을 한다. 100개를 만드셔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 그 다음 기본 정보 부분이 상품 상태가 새 상품. 어린이 인증 제외 여부를 대상 제외, 그리고 대상 제외, 대상 제외로 할 겁니다. 어떤 상품을 등록할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단골 회원 전용, 모델명도 안 쓸 거고요. 단골 회원 전용이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 지난주에 한창 이렇게 열풍적이었던 게 대표님 사업자 다 찜하기 하셨죠. 그 단골 회원이 내 사이트를 찜한 사람들한테만 팔겠다. 뭐 대단한 거 파는 거 아닌데 저희가 설정 안 함. 예, 설정하면 찜을 해야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내가 브랜드를 했을 때 그때 하세요. 예. 홍보 문구 입력 안 합니다. 그리고 판매 기간도 설정 안 할 거예요. 왜? 저희는 기간이 한정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한 재고에 무한 판매 기간이 있다는 가정하에 판매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최소 구매 수량, 최대 구매 수량. 이거 뭐 대단한 거 판다고 저희가 의미 없어요. 이거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얘는 필수예요. 전화번호를 입력 안 하면 상품 등록이 안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서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마이비즈 그 번호 만들으라고 0507 1234 5678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태는 반드시 땡땡땡 하이 다시 땡땡땡 다시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AS 안내 부분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맞는 키가 있어요. 이제 계속 쓸 텐데 상세 설명 참조. 상세 설명이 없는데 상세 설명 참조라고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품명 길이 초과시 100자로 자동 등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명이 보통 제일 짧은 게 어디냐면은 G마켓 옥션이에요. 50바이트거든요. 이러면 좀 헷갈리죠. 한글로 25자까지밖에 쓸 수 없어요. 상품명은.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100자까지 되거든요. 100자면 자소서죠. 자소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정보 설정. 이 부분이 옵션 정렬 방식을 그냥 기본값 등록순으로 하겠습니다. 등록순. 이 부분은 생략을 할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이 이제 이 부분, 이 배송 정보 때문에 저희가 그 아까 1교시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세팅을 했던 거예요. 이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래서 연결된 게 어디냐면은 계정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정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미리 입력한 배송 정보 값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얘가 알파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도 모르는데 그 정보 값들을 지금처럼 묶음 배송비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불러오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디를 미리 지정을 하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분명히 강의 첫 시간에 첫 교시에 A17번의 쇼핑몰 배송 정보 생성한다고 그랬죠. 배송 정보는 기본 정보 안에 넣으셔도 되고 A의 17번에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상품을 등록할 때 어느 걸 우선으로 할까요? A17번에 있는 정보를 우선으로 해요. 똑같이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송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원래는 15기까지는 제가 여기다가 넣었어요. 한 번이라도 클릭수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스터 과정으로 넘어오고 혹은 대표님이 조금 더 다양하게 배송비를 세팅을 하려고 할 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갔죠. 배송비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공급자들이 이제 조금씩 적용을 하는데 2,500원으로 등록한 상품이 3,000원 배송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좀 쉽게 수정을 하려면 A의 17번에서 입력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 필드 값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A 17번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본 정보 안에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카테고리 그리고 뭐 각 사이트에 있는 기본 정보 값들. 그래서 배송 정보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각 사이트의 특징이 나와 있는 유료 및 기타 정보 설정이 나오죠. 그래서 사은품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스마트 스토어 가서 이렇게 경쟁사 분석하면 친절상담 빠른 배송이면 다 제 교육생 대표님들 주문 글씨처럼 상품에 다 박혀있죠. 친절상담 빠른 배송. 해외는 물류센터 안전검수. 딱 보면 이제 내 교육생이구나. 잘 팔고 계시네. 조언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다른 거 쓰셔도 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문을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 편한 거 쓰시면 돼.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친절 상담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이게 뭐냐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자동으로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이버 쇼핑에 등록하기를 눌러야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대표님이 틀렸어요. 그 이유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개별 상품 등록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샤플링에서 상품을 프로그램 상으로 쏘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상품 등록 부분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도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 안 하면 나만 보는 거예요, 상품. 예쁘다. 상품명 예쁘다.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면. 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쇼핑몰 기본 정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여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쇼핑몰 기본 정보가 마켓에 대해서 특징을 살린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부분은 어디 나오나요? 여기 나오죠. 이제 여기랑 포인트 부분에서 클릭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지급한 돈들이 다 네이버 페이를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여기까지 세팅을 안 할 거고요. 저희가 이 두 가지 사은품의 친절 상담
네이버 쇼핑 체크 이렇게 두 가지만 할 겁니다. 그 아랫부분은 조금 더 대표님께서 이제 좀 더 성숙해졌을 때 그때 체크해서 상품 가져오기가 어느 정도 수월해지면 이제 고객들한테 줄 포인트나 복수구매 할인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예. 사실 이 부분이 노출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똑같은 판매 가격에 똑같은 상품명에 똑같은 대표 이미지를 쓰는데 어떤 상품을 먼저 보여줄까요? 얘가 일일이 사람이 찾진 않고 로직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럼 1원 한 장이라도 고객한테 포인트를 주거나 복수구매 할인을 준 사람한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빼겠죠. 근데 이제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 하세요, 이거를. 네. 근데 아직까지도 필수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넣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하다가 그때 진행을 하기로 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예. 근데 맨 계정 선택지 예. 거기가 URL이 아니고 그냥 제 아이디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예. 아마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 설명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메일인데 대표님은 간혹가다 아이디만 있는 경우가 있죠. 이 앞에. 이게 저는 판매자 아이디로 가입을 했던 거고 대표님은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했어요. 그럼 두 개의 뭔 차이가 있냐? 아무 차이도 없어요. 상품 등록 원활하게 되고 다 되는데 단 한 가지 뭐가 안 되냐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시태그 스마트 스토어 보면은 좀 줄일게요. 이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해시태그 이 기능이 사용이 안 돼요. 그럼 이 기능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얘는 혹시라도 대표님들 중에 미처 공급자 판매자 아이디로 가입을 못하고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아마 올려놨을 건데 이거 잔디로 보내놓을게요, 대표님.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 시 샤플링 해시태그 사용 방법. 이대로 하시면은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셔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되세요. 제가 이 영상을 거의 계속 못 만들다가 작년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디 새로 가입하면서 저도 아이디가 있어야 영상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만들었던 거라서 변동은 없더라고요. 최근까지도 이걸로 다 해결합니다. 대표님들께서. 이 영상은 잔디로 보내놓을게요. 이제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결되셨죠? 대표님? 예.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가 해볼까요? 이것보다 차라리 상품 가져오기 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11번가 주마켓 옵션 인터파크는 제가 영상이랑 이 쇼핑몰 기본 정보 이거를 캡처해서 드리면 되거든요. 다 그냥 보고 이대로 하시면 되세요. 네. 대신에 대표님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됐는지 다 보고 하세요.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 체크 안 해서 상품 등록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예. 이거 11번가 기본 정보예요. 근데 이런 작은 점들 체크 안 해서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캡처할 때 네모박스 해가지고 어차피 카페에 올려져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우선 진행이 됐던 게 저희가 수업 진행하기 전에 마인드맵으로 보여드렸던 이 쇼핑몰 기본 정보 이 부분까지 끝난 거죠. 카테고리 이해 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배송 정보 여기 빠졌네요. 여기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제 배송 정보 부분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정보는 어디서 하시냐면은 어쩐지 빨리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서 AA 17번 쇼핑몰 배송 정보. 그래서 오늘은 지난 기수와 다르게 배송비를 두 가지를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는 2,500원짜리, 하나는 3,000원짜리. 그래야 응용해서 쓰시니까 2,500원짜리 먼저 만들게요. 일단 네. 예전에 했던 거 저장하려고 했더니 네, 제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저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목을 입력하셔야 돼요. 맨 위로 가서. 그러니까 뭐라고? 기본 정보. 예, 그냥 기본 정보. 혹은 대표님 이름 쓰셔도 되세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시면, 이거는 마켓이랑 공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은. 그래서 A17번 쇼핑몰 배송 정보. 여기 가신 다음에요. 스마트 스토어부터 신규 등록 하나 해볼게요. 헷갈리는 것부터 잡아드리면, 기본 정보를 눌러도 3개. 카테고리를 눌러도 3개. 배송 정보를 눌러도 3개. 이렇게 뜨죠. 근데 기본 정보를 눌렀을 때만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이 기본 정보인 거고, 카테고리를 눌렀을 때 아래에 있는 부분이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A17번에 가서 지금처럼 배송 정보만 나오게 해주는 게 좋죠.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무 데서나 신규 등록해도 되나요? 근데 신규 등록한 게 안 보인대요. 당연하죠. 아래 뜨는 거는 그 아래에 있는 메뉴에서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빨간색 버튼이. 여기 스마트 스토어 눌러서 신규 등록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배송 정보를 가지고 오려면 계정 선택 먼저 하셔야 돼요. 계정 선택에서 아이디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목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묶음 배송 불가 슬러시하고 유료 그 다음에 2,5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거는 묶음 배송 가능 여부와 묶음 배송 그룹이 되겠죠. 지금은 묶음 배송 불가로 세팅을 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이제 좋은 공급사를 찾았어요. 그럼 그 공급사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면 내가 좋은 공급사 찾았어. 당연히 묶음 배송 가능이니까 상호명이 나오겠죠. 상호명 예를 들면 샤플링 슬러시 유료 2,500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배송 여부는 배송, 그리고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묶음 배송 가능이 아니라 묶음 배송 불가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이 제목이랑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무료가 아니라 뭐죠? 유료. 예. 기본 배송비는 2,500원. 그러면 이제 제목만 보고도 대표님들께서 아시겠죠?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선결제 지역별 3권역 해주시고 얼마죠? 3,80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출고지 판매자 주소로 클릭을 한 다음에요. 대표님의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소지 입력을 해주시고, 출고지는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들어 줬으니까 저는 많이 뜨죠. 그러니까 그만큼 묶음 배송비 하고 싶은 그룹을 테스트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대표님들은 처음에 불가로 하면서 이제 감을 익히시는 거죠. 그리고 교환반품 택배사는 CJ 대한통운 이렇게 해주시고요. 반품 배송비는 2,500원, 교환은 5,000원. 네. 반품 교환지 판매자 주소로 클릭해서 대표님의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반품지 혹은 내가 실제로 반품을 받고자 하는 반품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F 기초관리에서 연동지원 쇼핑몰 계정관리에서 계정 정보를 잘못 입력하셨어요. 아니면 두 번째, 여기 아이디 선택을 안 했거나 선택은 하셨죠.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가능성이 크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혹은 스마트 스토어면 API 키 거꾸로 누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API 아이디랑 키 값이랑
이렇게 해서 저장할게요. 선생님, 네. 지금 출고지하고 반품 보험자도 주소가 다르게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가 실제로 반품받는 주소니까. 아, 예. 예전에 처음에 B2B 했을 때 막 집으로 반품이 너무 많이 날라와서 망한 줄 알았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면 이제 등록이 된 거죠. 그럼 지금처럼 제목이 묶음 배송 불가 유료에 2,500원 이렇게 되죠. 깔끔하죠. 저장하기 전에 개인 통장 번호번호 이거 요청 안 하는가요? 네, 그거는 해외 할 때만. 그럼 이제 3,000원짜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 3,000원짜리는 여기 보시면 복사 버튼 있죠. 복사 버튼 클릭하고 그럼 나머지 세팅 값은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제목부터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쵸, 3,000 그리고 여기도 3,000 그리고 여기도 여기 꼭 바꾸셔야 돼요. 3,000에 6,000 그쵸? 3,000에 6,000 이걸 많이 안 바꾸세요 대표님들이. 3,000에 6,000 이렇게 하면 끝.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오늘 배송비 세팅한 게 두 개. 하나는 2,500원짜리, 하나는 3,000원짜리. 끝! 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배송비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네.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복사 버튼 눌러서 하나밖에, 네, 복사 눌러서 이제 3,000원짜리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3,000원 만드는데요. 제주랑 예, 부도상가는 동일하죠. 네, 그럼 집에 가서 나머지 사대 맞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네. 아,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캡처 다 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지금 근데 저는 사주 안에 대표님들에게 최대한 많은 걸 전달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방법은 아셨죠? 제일 중요한 게 의미를 아는 거. 네. 의미를 아는 거랑 세팅하는 방법. 이제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보시면 배송 정보까지 끝났죠. 그러면 쇼핑몰 기본 정보, 상품 등록이 기본 정보인 거예요. 이게. 이거 헷갈리니까 이것도 삭제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엔 A15번 이거는 A15번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그쵸 17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보실 때 전체 틀 안에서 내가 어디쯤을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 그 이유가 이게 내가 하는 행위가 뭔지를 모르시면 대표님이 응용을 못 하세요. 이걸 하면은 계정관리 기본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또 얄밉게 해서 카테고리까지 하고 할게요. 카테고리는 어디 있냐면 아이고 이게 16번에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캡처. 네. 캡처. 그럼 이제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대표님? 순서상. 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대표님. 이제. 만반의 준비. 지난주 그 가시밭길을 걷고, 막 상담사랑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입점하셨는데, 이제 그 세 번째 부분,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짧게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첫 주문을 받았던 사례, 안 예쁜 그 핸드폰 케이스 설명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도매매에서 상품 가져오기부터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도매매 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생겼습니다. 이야, 헷갈리죠. 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접근 방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도매 사이트든지 반드시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을 잘 간파해서 그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도매매 집중 공략할 부분은 어디 있냐? 처음 메인 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로그인을 해서 보면 이 위에 있는 상단 그 이중 배너, 얘네가 이제 시즌 상품이에요. 그래서 곧 있으면 신학기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식, 이거 올리면 안 되세요, 대표님? 올리면 이제 오늘이 2월 16일인데 졸업 다 끝나죠. 네. 지금 좀 늦었어요. 그리고 대표 배너에는 그냥 공지 알림이 들어가죠.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신규 상품은 여기서 보일 수가 있어요. 새로 올라오는 거. 얘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도매매에 유입되고 지금처럼 대표님들처럼 전문셀러로 교육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이제 많이 간과하는 게 신규 상품이거든요. 손을 안 댄 상품이 신규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도매매에 바로 올라왔는데 이때는 다 공평해요. 기수가 오래됐건 기수가 나중이 됐건 얘를 보는 상품은 누구나 최초인 거죠. 도매매에서. 그러니까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 이제 신규 상품 모음자, 물론 검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대표님도 초보시는데 공급자도 초보일 확률이 있거든요. 상품을 잘못 등록한다든지, 혹은 아까처럼 수량별 배송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무료 배송해놓고 올렸어요. 그럴 때 가끔씩 상품이 쑥 내려가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신규 상품이 제일 따끈따끈하죠. 이 상품을 판매를 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묶음 배송관이 뭐냐면, 도매매 MD팀에서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이 업체는 큽니다. 이 업체는 좀 괜찮네 하는 거를 묶음 배송관이라는 묶음 그룹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상품은 묶음 그룹으로 등록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의 조건은 묶음 배송, 그러니까 불가로 팔아도 상관없어요. 이 모든 상품은. 근데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상품이 분명히 있거든요. 되게 재미난 게, 이 상품을 옆 사람이 잘 팔고 있어서 대표님께 소개해줘요. 야, 이 상품 잘 팔려. 근데 희한하게 대표님이 손만 대면 안 팔려요. 나는 왜 안 팔리지? 옆에 잘 팔리는데?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대표님이 우연찮게 이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팔았어요. 근데 이 상품 되게 잘 팔아요, 대표님. 근데 역으로 고마움에 이거 한번 팔아봐. 근데 그 옆 사람은 못 팔거든요. 이게 유통의 재미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상품이 묘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들 중에 대표님한테 맞는 상품을 잘 컨택해서 찾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핸드폰 액세서리, 자동차 도매, 그리고 수제화, 그리고 자동차 용품, 디자인 철제 가구, 브랜드 산업용품, 남녀 캐주얼 의류 도매, 여기 굉장히 많은 공급사들이 즐비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즌에 맞고 대표님들의 성향에 맞는 상품들을 잘 컨택해서 가져오게 하시면 되세요. 가져오기 하는 방법은 이제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3교시 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2교시까지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제가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상품을 하나 찍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보면 상품에 보면은 이게 판매자 아이디거든요. 이 괄호치고 써있는 게. 그리고 여기가 배송 속도, 여기가 2등급이에요. 등급. 1등급이 좋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검색할 수가 있어요. 도매 샤플링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나와서 두 개 보셨죠? 신규 상품과 묶음 배송관. 이해되셨죠? 이 두 가지. 예. 그 다음이 MD 기획은 뭐냐면, MD들이 상품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묶음 배송관은 판매자를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은, MD 기획전은 특정 상품들,
그러니까 보통 시즌 상품도 있긴 한데 특이한 아이디어 상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배너로 올라와요. 그래서 철제 테이블, 논슬립 패드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묶음 배송관이 여기서 회전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네. 예, 생략. 그리고 카테고리별 이슈 상품 이렇게 돼 있는데 잘 팔리는 상품, 판매 요청이 많은 상품들을 앞단으로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들을 베스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럼 이 상품을 올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그냥 올려서는 답이 없겠죠. 그러면 이미 잘 팔고 있는 판매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얘가 1, 2등을 다툴 텐데 그럼 이 상품을 올릴 때는 상품명을 살짝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살짝 수정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배너에서. 그리고 신규 상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끝. 그래서 신규 등록 결국에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이렇게 네 구자 정도만 보셔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오늘 이제 3교시 때 제가 어떤 상품 등록을 할 거냐면 어떤 거 할까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찾아볼까요? 상품을 이번엔 데이터 랩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네이버 좀 새롭게 네. 좀 손쉽게 요즘에 뭐 데이터 랩이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이트마다 모든 쇼핑몰 사이트마다 데이터,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ESM 광고센터 11번과 포커스 클릭 그리고 인터파크의 뭐 샌들 관련해서도 키워드가 있고 지금 네이버 쇼핑 네이버 전체에 대한 데이터 랩이 있어요. 말 그대로 데이터 실험실이거든요. 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평소에 잘 보는 게 이건데 네이버 처음 접근했을 때도 얘를 봤었거든요. 보면은 이제 패션 의류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런 상품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로서 요일별로 알려주는 걸 일간으로 했으니까 아 이런 사이트가 있구나. 그리고 인기 분야가 뭔가 역으로 인기 분야는 이제 벌써 2월 15일인데 원피스, 코트, 티셔츠, 점퍼, 재킷, 블라우스, 셔츠 이렇게 올라오죠. 트레이닝복. 근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이 키워드 가지고 도매매 검색하면 티셔츠 치면 한 10만 개 나올 거예요. 10만 개 등록하실 거예요, 대표님. 안 하실 거죠. 근데 저희는 더 막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쇼핑 인사이트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쇼핑 인사이트. 예. 쇼핑 인사이트. 생활 건강에 분야를 생활 건강으로 할 거고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이 정도는 됐나요? 네, 분야를 생활 건강으로 하고 일간이 아니라 월간으로 찍을게요. 그리고 1년으로 볼 거예요. 2018년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3월이 중요하거든요. 3월에 뭐가 팔렸나 궁금하시죠? 3월부터 18년도 3월 이 3월 키워드만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돋보기 모양 눌러서 조회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죠. 생활 건강에서 탑 500개의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요. 아, 별거 없어요. 그냥 보면 돼요. 이걸 막 뭐 엑셀을 써서 분석하고 저희는 그런 거 미세먼지 마스크가 1위죠. 근데 그 미세먼지 마스크 중에서도 KF94가 1위에요.
근데 황사 마스크가 있죠. 그럼 도대체 미세먼지랑 황사 마스크랑 무슨 차이일까요? 키워드 네, 카테고리, 이름 차이, 글자 수. 얘는 7개, 얘는 5개. 아니, 저는 대표님은 황사 마스크가 더 익숙해요? 미세먼지 마스크가 익숙해요? 미세먼지가 익숙하세요? 저는 사실 황사 마스크가 더 익숙하거든요. 제 기준, 그냥 개인적인 거.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이 도매매에서 상품을 가져오시잖아요. 상품명을 뭘로 지어야 될까요? 황사 마스크.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다. 미세 황사 마스크. 미세 황사 마스크. 아, K. 만원빵. 나는 KF94를 느꼈다. 네, 다 맞습니다. 근데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하고 싶으시다. 이 키워드에. 어쨌든 1, 2순위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색어 통계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생활건강에 미세먼지 마스크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KF94 KF94 이렇게 볼게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월간으로 해서 똑같이 1년으로 잡을 거예요. 18년도 3월 좀 길게 볼까요? 키워드로 보는 거니까 한 3월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면 2018년도 3월 달에는 저 지금 뭐 엑셀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진짜 데이터 랩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을 쓴 거예요. 미세먼지 마스크가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황사 마스크의 3배가 살짝 넘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키워드를 쓰고 얘가 메인 키워드가 돼야 되는 거죠. 상품명이. 그리고 황사 마스크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황사 마스크는 태그로 들어가는 게 맞죠. KF94도 태그로 들어가는 게 맞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데이터 랩으로 분석하셔야 될 거는 과연 작년 동년 대비 동월 대비 어떤 키워드들이 순위에 올라왔나. 아까 막 있었죠. 미세먼지 마스크, 미세먼지 KF94, 황사 마스크 94 쭉쭉쭉 스타벅스 텀블러 그 다음이 어린이 마스크 쭉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지난 시간에 어린이 마스크까지 봤으니까. 그럼 이 상품을 언제 등록해야 되냐? 진짜 황사가 오기 전 2월. 예, 지금부터 등록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황사 마스크는 치열해요. 롱패딩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록하는 거는 이 상품을 이제 도매매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이거를 제가 3교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4시 5분에 시작을 할게요. 예.